거부터 해봅시다. 얘가 여러 가지 그래프인데 얘는 그냥 뭐지? 따로 개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점에 대한 어떤 문제거든? 정점 관련. 자, 얘는 정점 관련된 어떤 그래프에 대한 문제라서 따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약간 돌려가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볼 거야. 정점 관련 문제는 정해진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그래프들이 존재를 해. 예를 들어 이 점을 지난 1차 함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모양들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살짝 돌려가면서 어떤 모양이 성립할 수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어떠한 y는 2-mx 더하기 2n-1인데요. 마일과 1 사이에서 y 값이 양수가 되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정점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m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볼게. m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간 공수 1에서 나왔던 항등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 m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를 다 전개를 해서 2x mx 더하기 2m 1 y는 0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y 넘긴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개했고 그 다음에 m에 관계없이니까 m으로 묶을게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1 y는 0 이런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정점이 x가 2고 x가 2면은 여기다 넣었을 때 y라는 값은 3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는 어떤 거를 무조건 지나는 거냐면 2,3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이런 애를 나타낸 게 저 지금 그래프 식이에요. 그래서 2,3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위와 같은 이러한 식으로 하나 나타내 봤는데 이러한 수많은 직선 중에서 마일과 1까지의 범위와 정확히 자르면 그 범위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해주는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래. 지금 m값은 결국에 기울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찾아보자. 첫 번째, 자, 2,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3이라는 점이 하나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기울기를 음수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0보다 작은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범위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2,3이라는 점이었어. 근데 범위가 마1부터 1이니까 x가 1이랑 마1 여기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1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일 만나는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생각하면 돼. 양쪽은 뚫려 있겠지? 지금 1하고 마일 포함 안 돼 있어서. 자, 그럼 이 모양에서는 무조건 x축보다 어떻게 있어? 위에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성립하겠네?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성립해. 얘들이 0보다 큰지 이런 거 찾아보라 했거든? 지금 무조건 여기에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y값은 양수가 될 거야. 두 번째, 이번엔 기울기가 0일 때 봅시다. 이런 거. 자, 기울기가 0이면 마1부터 1까지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축보다 위에 존재할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것도 당연하게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양수로 바꿔볼게요. 자, 기울기를 양수로 바꾸면 약간 이런 모양 생각할 수 있어. 기울기 양수. 자, 기울기가 양수인데 지금 모양상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마일과 1이 y값 넣었을 때 위에 있죠. 근데 이 기울기가 살짝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만약에 기울기가 이런 모양이 됐어. 얘도 양수잖아.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거든. 자, 이 정도의 그래프면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어찌해야 돼? y값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뚫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뚫어서.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점은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포함 안 돼 있거든? 그러면은 결국에 y값이 0보다 크다인데 어차피 양쪽이 뚫려 있으니까 이게 같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위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림이 그려진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뚫려있는 곳 말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것만 양수면 돼. 그러면 뚫려있는 곳이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져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E-m이 0보다 작을 때, 이건 첫 번째라고 할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그러면은 2보다 큰 m은 무조건 근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0이라고 했죠. E-m이 0일 때, 그러니까 2가 m일 때,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울기가 양수래요. 기울기가 양수면 E-m이 0보다 큰데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저기 맨 처음 식에 넣으면 돼. E-m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2m-1,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개해주면 3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m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2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2부터 1부터 이렇게 근 3개 나왔습니다. 자 애초에 처음에 지금 범위를 따로따로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답은 한 번에 합쳐서 쓰시면 돼요. 자 수직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2보다 크대. 그럼 2보다 크다, 요런 거 색칠했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 m값이 2래. 그럼 이 점도 채워졌어.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부터 2까지가 있대. 그럼 여기 1 색칠할 거고 2까지 여기를 다 채워줬어. 그럼 모양이 마치 뭐처럼 보여? 1보다 크거나 같다처럼 보이지? 그래서 실전적인 답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점 하나 고정시키고 그래프를 돌려가면서 되는 범위를 찾아볼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y값이 음수와 양수를 둘 다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마일과 1이 이번에는 포함이 됐어요. 포함이 됐으니까 양쪽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색칠해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둘 다 음수와 양수를 가지려면 지금 방금 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상황은 할 필요가 없겠지. 이거는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황에서만 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약간 요런 거 생각해. 얘가 2였고 얘가 3인데 이게 모양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색칠되어 있고 색칠되어 있고 약간 이런 모양이면은 음수랑 양수를 둘 다 가지겠지. 자 그럼 음수랑 양수를 둘 다 가진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모양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어찌하겠어?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지금은 심지어 양쪽 끝이 색칠돼 있어. 그래서 이 색칠된 게 x축 위에 들어있으면 음수라고 못하잖아.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작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1이라는 것도 잘하면 아래쪽으로 내려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x가 1일 때 뭐도 생각을 해야 돼.
x가 1일 때 y가 0보다 크다. 요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똑같이 마일 넣으면 돼. 근데 방금 마일 여기서 넣어봤었지.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 그러면 3m 마이너스 3 요런 애가 0보다 작으면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 똑같거든. 어차피 마이너스 1 넣은 게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가져다 쓴 거야. 마일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m 값은 1보다 작다. 요런 거 하나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 넣으면 y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식에서 x에 이번에 1 넣어볼게. x에 1 넣으면은 저기 맨 처음에 y는 식 있었지. 그럼 2-m 더하기 2m-1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m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대. 자, 그럼 우리가 방금 같은 모양을 그릴 거면 기울기가 어찌해야 됐어?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번째 조건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 세 번째. 그러면 기울기는 지금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던 식이 m 값은 2보다 작다. 요런 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겹치는 걸 생각하면 답을 누구로 쓰면 돼? 아래에 있는 걸로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은 얘가 될 거야. 두 번째는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m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그럴 때 y가 0보다 크게 해주는 x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냐면 원래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 이런 거를 x랑 y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정의역을 x에서 m 값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원래 정의역을 x에서 y로 가는 약간 이게 기본 틀이었잖아. 맞지? 정의역이 원래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게 기본 틀이었거든.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m 값의 범위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의역을 m에 대한 어떤 거를 할 거고 공역이라는 친구를 y로 새롭게 그래프를 변환을 시켜보겠대. 그러니까 x 자리를 이제 m이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똑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약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원래 이게 x랑 우리가 x랑 y 이렇게 쓰잖아. 자, 이번에는 이거를 y랑 뭘로 쓸 거냐면 m이라는 걸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x, y로 쓰던 거를 이번에 m과 y로 보겠다고. 자, 그럼 방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있던 문제는 요거를 뭐에 대해서 생각했어? m에 관계없이 이런 거 생각했지. m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m으로 이렇게 식을 바꿨으니까 뭐에 대해 생각하겠어? x에 관계없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거야. x에 관계없이. 자, x에 관계없이면은 위에 있는 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몇 콤마? x에 관계없이니까 2콤마 2 넣었더니 똑같이 3이네. 그러면 2콤마3으로 똑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게. 이번에 n값이 2고 y가 3이래. 자, 이거는 x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나는 점이야. x에 관계없이 이런 거 지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0과 3만 보면 되는데요. 1번 문제랑 똑같이 y가 0보다 클 때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랑 똑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두 번째, 기울기가 0이면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세 번째,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것만 이제 보면 되잖아. 자,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모양이 약간 요런 모양이 될 거야. 근데 지금 0부터 3까지잖아. 자,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어. 0 여러 데 있어. 그 다음에 3이라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3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3이 여기 있어. 3,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지금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어디 쪽만 보면 돼? 0쪽만 y보다 위에 있는지 보면 돼. 맞니? 근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에 적당히 극단적으로 내려버리면 약간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내리면은 3일 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3일 때 아래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게. 첫 번째, m값에 0 넣으면 y라는 게 0보다 크면 되겠지. 근데 이번에도 뭐 어떻게 돼 있어? 양쪽이 뚫려 있지. 그럼 뭐 있어도 돼? 같다 있어도 돼. 같다 있어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m값이 3일 때 이것도 어쩌면 되겠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자. 일단 m값에 0 넣으면 요거 싹 날라가. 2x-1 한 개 남아. 그러면은 첫 번째,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 넣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다 똑같이 3 넣을게. 3 넣으면은 마이너스 x 3 넣었으니까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라는 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연결 지어주시면 다음처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양쪽을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점 그래프 해가지고 뭔가 돌려서 풀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많이 쓰던 거라서 오늘 하는 거는 다 그래프 그리는 거라서 그래프 그리기 연습 좀 해봅시다. 이거는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기초니까 쉬운 걸로 위주로 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f서클 f라는 합성함수가 있으면 사실상 여기 있는 f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드는 함수잖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저기 합성한 대로 fx 요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떠한 gx를 x 대신에 fx를 집어 넣은 거야. 그럼 x 대신에 싹 다 fx를 집어 넣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방식이야. 일단 세 가지 다 보여주긴 할게. 자, f서클 fx를 다음처럼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일단 얘를 그리기 위해서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자, fx는 0부터 2는 2x라는 간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라는 거에서 4라는 점이 될 거고,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2부터 4는 8-2x래. 그러면은 2 넣었을 때 정확히 4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 근데 4 넣으면 딱 0이거든. 그래서 얘가 4 이렇게 생겨있는 게 fx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fx를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0부터 fx 값이 2거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y 값이야, y 값. y 값이 0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된대. 자, 그럼 y 값이 0과 2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에 2라는 점 기준으로 이쪽 아래에 있는 부분, 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0과 2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2부터 4래. 이것도 y 값이야, y 값.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여기 위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그래프는 몇 군데로 쪼개진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로 쪼갰거든? 자, 그러면은 결국에 f서클 f라는 거를 내가 네 개의 부분으로 쪼개볼게. 이거를 네 개로 쪼갤 건데 여기 쪼개진 데가 정확히 얼마겠어? x 값이. 어차피 이거 정중앙에서 쪼갰잖아. 그러면 x 값이 1일 때 쪼개졌거든? 1일 때.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 3에서 쪼개졌어. 맞니? 3에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볼게. x가 몇부터? 0부터 1까지. 두 번째 1부터 2까지. 세 번째 2부터 3까지. 그 다음 네 번째 3부터 4까지. 이렇게 총 4개의 구간으로 쪼개졌다고. 자, 그러면 이 4개의 구간으로 쪼개졌으니까 다음에 있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 자, 0부터 1까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한대? 이 fx라는 걸로 처리를 한대.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식,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2x라는 식이야. 요거 기억해. 왼쪽에 있는 건 2x라는 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식이었어? 저기에서 8-2x라는 식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왼쪽에 있는 식은 원래 2x라는 식이었고 오른쪽은 8-2x라는 식이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에 있는 거는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거에 넣어야 돼. 빨간색에 있는 거는 아래 거에 넣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노란색에는 위에다 넣어야 된다 했잖아. 지금 2x라는 식을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넣어야 돼. 그럼 처음에 써지는 게 뭐야? 처음에는 2에다가 2x를 넣었으니까 4x라고 써줘야 돼. 처음에 있는 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1부터 1에 1부터 2면 여기 빨간색 부분에 있는 식이지.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은 2x라는 식이었어. 이 2x라는 식을 아래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여기는 8-4x라고 써줘야 돼. 그럼 여기 세 번째 2부터 3이래.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8-2x라는 식이야. 8-2x.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이 8-2x인데 빨간색 부분에 있으니까 아래 거에 넣을 거라고. 그럼 아래 거에다가 8-2x 넣을게. 그러면 어떻게 써져? 여기 마이너스 16 플러스 4x니까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겨있어. 자,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8-2x야. 3부터 4까지 8-2x인데 노란색 부분에 넣어야 되니까 위에 거에 넣을 거야. 그럼 위에 거에 넣을 거니까 여기는 16-4x라고 써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1, 2, 3, 4 자, 0부터 1은 4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일 때 4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8-4x면 1부터 2 사이에 있는 거래요. 1 넣으면 4고요 2 넣으면 0이에요. 내려왔고 4x-8이래. 그러면은 이거는 x에 2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4야. 그러면 다시 4까지 올라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로 마무리가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y는 f서클 fx 이런 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이 가장 계산이 많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쓸 거냐면 2차식.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이런 거에선 잘 안 써.
그러니까 2차식 합성, 그러니까 뭐 둥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함수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쪼개지다 보면은 2차 함수에서 약간 이런 둥그런 거 있지. 이런 거가 들어있을 때는 보통 첫 번째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거야. 직선은 보통 이렇게 안 해.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점 찍어서 읽기만 할 거거든. 자,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은 내가 만약에 점만 찍으면은 결국에 이런 거 이으면은 반듯반듯한 거잖아. 그래서 1차 함수끼리 합성하면 어차피 1차밖에 안 나와서 점만 찍고 다 읽는 방법이 있어. 지금처럼 직선 모양이면은 사실상 어떤 점만 있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요것만 있으면 적당히 이어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안에 있는 거는 안쪽에 있다 해서 속함수라고 불러. 안쪽에 있으니까 그냥 속함수야. 그럼 밖에 있어서 겉함수라고 할게. 이건 명칭인데 그냥 밖에 있으면 겉, 안에 있으면 속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찾아야 되는 부분은 겉함수의 꺾이는 부분과 양끝,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겉함수에서 꺾이는 부분과 양끝, 지금은 누가 되겠어? 어차피 fx의 양끝이면은 x가 몇일 때? 0일 때, 또 몇일 때? 4일 때. 그 다음 꺾이는 부분은 이런 모양을 우리는 꺾인다고 해. 그 형태가 달라지는 곳. 그러면 얘가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속함수가 꺾이는 부분. 자, 속함수가 꺾이는 부분을 찾을 건데 지금은 똑같은 함수니까 따로 찾을 필요 없겠죠.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x는 2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겉함수의 속함수의 꺾이는 부분, 이런 거 찾아볼 건데요. 지금은 겉에 있는 게 fx였으니까 fx는 2, 이런 곳을 찾아볼 겁니다. fx가 2가 되는 곳. 자, 그러면 fx가 2가 되는 곳 한번 찾아볼 건데, 속함수 잠깐만, 똑같은 f라 생각해. 네. 자, 그러면 지금 fx는 2라는 거 찾아볼 건데요. fx가 2라는 거는 요런 거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야? x가 1이나 3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찾았잖아. 그럼 우리가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이제 0, 2, 그 다음에 1, 3, 4 이런 값들만 찾으면 돼. 이런 값들만. 그러면은 f 서클 f0, f 서클 f1, 이런 거 찾아볼 거야. 이거는 합수값을 찾는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지. 우리가 fx라는 거 알고 있잖아. 저기 fx가 2x랑 8-2x인데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자, 얘는 지금 f서클 f0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0.
그 다음에 0 넣으면 0 나오는데 한 번 더 넣으면 또 0이겠네. 그 다음에 1 넣으면 2가 나오는데 2는 또 위에다 넣을 거니까 4가 될 거야. 마찬가지 F2 하면은 여기다 넣어서 4인데 4는 여기다 넣으면 0이 돼. 그 다음에 F서클 F3 하면은 이것도 4로 구할 수 있고요. 얘도 0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값들을 구하면 이걸로 이제 점을 찍어. 0일 때 0을 지나고 1일 때 4를 지나니까 점을 찍어. 그 다음에 2일 때 0이니까 2에서 0을 찍고 3일 때 4의 점을 찍고 4일 때는 0이라는 점을 찍어. 그렇게 점을 찍고 나서 얘들을 쫙 이어주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일반적인 직선 모양에서는 가능하겠죠. 얘가 직선이면 무조건 반듯한데 휘어있는 모양에서는 약간 이게 이렇게 휠지 몰라. 그래서 첫 번째 방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쓰거든. 세 번째는 익히면 이게 제일 빨라. 식도 구할 필요 없어. 그래프 모양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세 번째 방식을 마스터하는 거거든. 세 번째, 이거는 그래프. 편하게 할게. 이거는 얘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속함수에서 나오는 치역들 있지. 안에서 나오는 치역이 결국에는 바깥쪽의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야. 이게 보통 회전시켜서 그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방법이 있거든. 일단 fx 그려볼게. 방식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n축이라고 해요. n축은 이거를 회전시켜서 그려서 뭔가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서 합성시키는 방식이 있어. 편한 걸로 하면 돼. 자, fx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속함수를 그릴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자, 그러면은 속함수의 치역, 그러니까 y 값을 여기에 똑같이 맞춰줄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가 y,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속함수도 어차피 fx니까 똑같이 fx 그릴게. 그냥 회전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0, 2, 4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y는 fx라는 어떠한 그래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 왜 회전을 시켰냐면 여기에는 속함수 얘들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이야? 치역이지. 얘들이 치역이잖아. y값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정역의 역할을 할 거야. 이해되니? 아래서 치역은 위에서 정역이 될 거야. 아래서 치역은 위에서 정역.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처음에 0부터 2라는 거를 얘는 꺾이는 부분만 찾으면 되거든. 지금 꺾이는 부분이 2까지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할 거냐면 이 부분 생각을 해볼게. 자,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이 어디야? 0부터 2지. 처음 시작이 0부터 2.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0부터 2까지. 자, 시작은 0부터 2야. 자, 0에서 2로 가면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0에서 2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갈 거야. 맞니? 이렇게 0부터 2로 가면 y값이 이렇게 갈 거잖아. 자, 이렇게 간다는 거는 y값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의역도 이렇게 갈 거야. 맞니?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에 0과 2 사이에 저 모양을 한 번 그릴 거야. 그냥 바로. 여기까지 되니? 자, 다시 여기 0부터 2였어. 0부터 2에서 시작이야. 0부터 2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0부터 2에서 그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방향만 보면 돼. 방향만. 얘는 아래쪽으로 가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정의역도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어디까지? 얘가 4니까 4까지 간 거야. 4까지.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0부터 4까지 그려주면 돼. 0부터 4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어.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2부터 4까지 갈게. 2부터 4. 자, 2부터 4까지 갈 건데 2부터 4는 어떻게 가야 돼? y 값이 2부터 4니까 2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대. 그러면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해되니? 2부터 4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모양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면 여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지금은 좌우 대칭이니까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대칭해서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니까 다시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한 번 더 해봅시다. 결국에 이거를 익혀야지 빨리 풀 수 있거든.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 관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좀 더 복잡하게 해볼게. 거기 있는 걸로 2-1번으로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2-1번은 F랑 G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G-서클 FX 요거 한번 그려보겠대요. Y는 G-서클 FX. 결국에 목표는 저거 하는 게 목표라고. 자, Y는 G-서클 FX면 누구의 치역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돌려서 그릴 거거든, 아래다가. 그러면 얘를 돌려서 여기다 그릴 거야, FX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fx 그릴 건데 이쪽이 y가 되고 이쪽이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돌려서 회전을 시켜보자. 이게 x고 여기가 y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려야 되는 거는 0부터 3까지 있었고 2분의 3일 때 있었잖아. 2분의 3일 때 3까지 갔어. 그러면 이 3이랑 똑같이 그냥 맞춰주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겨있어. y는 fx.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가 fx가 꺾인 데가 어디서 꺾였어? 2분의 3에서 꺾였지. 그럼 2분의 3까지 그릴 거야. 2분의 3까지 2분의 3까지 형태를 볼 건데 0부터 2분의 3으로 가면은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 0부터. 그럼 y 값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겠지. 얘가 3까지 가니까 얘도 3까지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자, 그러면 결국에 오른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채워줘야 돼. 그럼 어떻게 채워야 돼? 약간 2분의 3에서 저 모양이 나오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모양을 여기다 채우겠다는 소리야. 0부터 2분의 3 사이에 이 그래프 모양이 한번 채워줘야 돼. 자, 그러면은 끝나는 지점이 어디서 끝나? 3에서 끝나잖아. 여기 3. 그다음에 여기는 2에서 끝나. 자, 근데 비율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 3일 때 3이고 1일 때 2였어. 근데 지금 마치 끝나는 게 어디로 바뀌었어? 2분의 3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원래 1이라고 쓰던 거 얼마로 쓰겠어?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쓸 거야.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2분의 3부터 3까지 가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y 값은 2분의 3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y 값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잖아. y 값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y 값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기 시작할 거야. 지금 내려가고 있었는데 얘도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리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끝이 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내려가는 걸로 끝이 날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러면 끝나는 데가 어디서 끝나? x가 3일 때 한번 끝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관계 생각하면 여기의 점은 2분의 5가 되겠지. 혹시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앞에서 합성함수 하나 건너뛴 거 있거든요. 그거 풀어봅시다. 저기에 124쪽인가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멈췄는데. 같이 해볼까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많이 연습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자, 이번에는 F랑 G가 다음처럼 나와 있는데요. G서클 F라는 거를 그려보자고 합니다. G서클 F. 그럼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거를 회전시켜서 아래다 붙일게요. 안쪽에 있는 거를. 왜냐면 얘들의 Y 값이 여기선 X 값이 돼서 붙여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회전시킬 건데 저기가 지금 0일 때 여기가 y 값이거든. y 값, 여기가 x 값. 그럼 1하고 2가 있겠지. 그대로 이렇게 대칭된다 생각하면 돼. 1, 2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1에서 2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잖아. 이거 그릴 수 있지. 여기가 지금 1일 때였고 여기는 2일 때였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자, 시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그래프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자, 만약에 0부터 1, 제가 0부터 1 끊어져 있으니까요. 0부터 1로 한번 그려봅시다.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까지 갈 건데요. 이게 이렇게 가겠죠. 그럼 y값 따라가면 어디로 따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죠. 1에서 2까지. 그러면 1에서 2까지 따라가니까 여기만 생각을 할 거야. 여기만.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만 생각을 할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1부터 2까지만 생각하면 요거 한번 그리면 돼. 그러면은 0부터 1까지는 저거 모양 하나 그리면 된대. 그럼 여기에 2라는 거 하나 잡으면 2에서 끝났으니까 0부터 1까지는 요거 하나 그리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1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만들려고 해.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야. 여기가 2야. 자, 1부터 2까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얘는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라갈 거야. 왜냐면 2가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y 값은 2부터 0까지 가야 돼. 2부터 0까지. 그러면 여기 위에 정의역도 2부터 0까지 가야 돼. 그럼 2부터 0까지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저 모양을 여기에다 그대로 만들어낼게. 그러면 지금 2일 때 2에서 끝이 나고 중간에 가운데까지 내려갔다 오잖아. 그럼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그럼 얘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모양이 다음처럼 나와줘야 돼요. 여기는 2분의 3입니다. 두 번째, G서클 F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다 Y는 1 하나 그려보겠대요. Y는 1이니까 교점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세 개.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른쪽에. 이게 식을 연습하지 않는 이유가 5번 같은 문제는 식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 5번 같은 경우 식 하면은 범위를 9개로 쪼개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자, 이번에는 y는 fx랑 gx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서클 f를 그리래요. 그러면 f를 돌려봅시다.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를 돌려서 아래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 f라는 게 이런 모양인데 저 모양을 그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y고 여기 x야. 회전하는 게 힘들면 이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어주면 돼. 지금 0,0 있었고 여기에 1이라는 거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 그럼 1 이런 점 하나 있었고 얘가 2,1이잖아. 그럼 여기에 2,1이라는 점 요거 하나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3,3이라는 점이었어. 그러면 3이고 여기는 똑같이 3.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합성을 해볼게. 첫 번째. 자, 0부터 1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부터 1. 자, 0부터 1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맞죠? 그럼 y 값을 똑같이 따라가요. 0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이지 왼쪽이지만 보면 돼.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맞니?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 3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0까지 내려와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3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1부터 2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1부터 2. 자, 1부터 2 보니까 1부터 2를 이렇게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보자 했잖아. 근데 실제로 지금 1부터 2 하니까 얼마야? 그냥 여기에 고정돼 있었지. 자, 그러면 이 고정된 값이 몇이지? 0이지. 그러면은 1부터 2는 전부 다 0으로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 1부터 2까지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자, 2부터 3은 여기 있는 모양을 그릴 겁니다. 얘도 따라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따라갔어요. 얘는 변화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돼요. 1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자, 그럼 1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모양이 이렇게 생겨있네. 그럼 이 모양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릴 거야. 그러면은 모양상 그림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소리잖아. 근데 지금 원래 두 칸에 그리던 걸 한 칸에 그렸어.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한 절반으로 좀 줄겠지. 원래 1부터 3까지 가던 거를 지금 한 칸으로 줄였거든. 원래 두 칸짜리인데 한 칸이야. 그럼 여기 가운데가 2분의 5라는 값이 될 거고 여기 y 값은 똑같이 2에서 끝나고 끝나는 거는 1에서 끝이 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실근의 합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G서클 fx가 y는 2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y는 2. 그럼 여기랑 여기의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실근이라는 거는 x값이니까 오른쪽은 2분의 5가 나올 거고 얘는 닮음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1일 때 3이면 여기 1일 때 여기는 3분의 1만큼일 거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이전에 있는 모양을 조금 비율관계 생각해서 이런 좌표도 다 지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가 주세요. 어려운 거 끝났어. 이제 좀 더 쉬운 거 합시다. 좀 더 쉬운 거. 됐다. 오늘 단원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절대값 그래프. 자, 절대값 그래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연습을 할 건데요. fx의 전체의 절대값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많이 보셨죠? 전부 다 절대값 치는 거. 전부 다 절대값 치는 거는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대칭.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위쪽으로 올리는 거였잖아.
마이너스였던 걸 싹 다 플러스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을 제가 이런 거 하나 잡을게요. 예시는 이런 걸로 좀 그려놓으면 편한데 오른쪽을 좀 더 가게 그린 거야. 일부러 오른쪽 가게 그렸는데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기 있는 그래프를 전체의 절대값을 치면은 여기 있던 거 위에 있는 건 그대로고 아래에 있는 게 그대로 대칭돼서 올라가. 그럼 모양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모양이야. 전체 절대값은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위로 올린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x에 절대값이 있으면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결국에는 뭐가 돼버려? x에 1 넣은 게 돼버려. 그러니까 음수 쪽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음수 쪽이 아예 없어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건데요. y축보다 y축 오른쪽을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x가 0보다 큰 부분이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대로 대칭시키면 돼. 그럼 저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이런 모양이야.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모양이라 했잖아. 그럼 오른쪽 모양이 이런 식이지. 지금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렸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대칭을 시킨다고. 그럼 그대로 대칭을 시키니까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대칭시킨다. 이게 절대값 x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 y 절대값 fx. 자,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을 친 겁니다. 자, y의 절대값을 치면 y의 음수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느낌이야. 얘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이니까 이걸 대칭을 시켰잖아. 그럼 얘는 누구로 시키면 되겠어? x축 위쪽을 대칭을 시킬게. x축 위쪽이 y가 0보다 큰 값이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방금 저 모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만 남아있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대칭을 시키겠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 절대값. 그 다음에 네 번째, 둘 다 절대값을 치는 경우가 있어. 자,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을 치면 얘들의 음수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아예 없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일사분면이 둘 다 양수인 곳이잖아. 이거를 상하 좌우 일사분면에 있는 거를 상하 좌우로 대칭하면 돼. 원래 x축 y축 원점 뭐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래프상 일사분면만 남기면 돼. 여기 있는 거 얘만 남기면은 그래프가 요거 하나 남아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싹 다 대칭을 시킨대. 그럼 아래로 대칭시키고 좌우 대칭하면은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랑 모양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지. 얘가 좌우가 대칭되니까 뭐 이런 간격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이 간격이 똑같지 않겠지. 이거는 얘 둘이 똑같다 할 수 없고 얘는 똑같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해도요. 일단 거기 개념 체크 절대값 그래프들 있죠. 그거 한 번씩 그려봅시다.